안녕하십니까. 천명국가로 가는 길 두 번째입니다. 벌써 2023년 11월입니다. 11월은 대학 수학능력시험 수능시험이 있는 달입니다. 올해는 11월 16일이죠. 수험생 본인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도 수험생 자녀의 좋은 시험 결과를 위해서 긴장이 되는 시간일 텐데요. 대구에는 기도터로 유명한 그 영험한 산이라고 우리가 일컫는 팔공산이 있죠. 그 팔공산의 갓바위는 해마다 우리 수능 수험생을 둔 부모님들이 전국에서 한 걸음에 달려와서 자녀를 위해서 그 수능 기원을 드리는 그 수능기도 명당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 TV에서도 수차례 보도될 정도인데요. 제가 그래서 이 수능 앞둔 갓바위에서 기도하시는 우리 수능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뉴스보도 사진을 제가 캡처를 해왔습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어느 부모님이나 똑같을 겁니다. 이렇게 자녀의 수능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있는 나라는 아마 우리나라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인, 특히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가 잘 되는 일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도 정성껏 기도하는 그런 부모, 또 그런 나라,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지금 지산도원TV 천명국가로 가는 길을 시청하시는 우리 도반님들은 물론이고 또 구독자님, 시청자님들 역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원하는 마음은 아주 깊으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한국갤럽이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실시한 11월 첫째 주 여론조사 그 보고서인데요, 리포트인데요.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입니다. 제가 매주 이메일로 한국갤럽에서 발표하는 이 데일리 오피니언 리포트를 받고 있는데요. 늘 그 설문 내용들은 뭐 거의 비슷하긴 합니다만은 제가 이 한국갤럽의 여론조사를 신뢰하는 이유는 일단 그 조사 방법이 ARS, 즉 자동응답 방식이 아니라 상담원이 직접 그 랜덤으로 추출한 대상자에게 직접 여론을 조사하는 방식이라서 제가 이 한국갤럽의 데일리 오피니언을 상당히 신뢰합니다. 우리나라의 여론조사 회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방식이 두 가지 방식을 이용하는 것에 따라서 이 여론조사 단체들이, 회사들이 두 그룹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그 협회 같은 걸 마련하고 있는데, 그래서 ARS, 즉 자동응답 방식으로 하는 여론조사들의 그룹이 있고, 이렇게 상담원이 직접 전화를 해서 직접 상담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여론조사들의 그 협회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요, ARS 방식이 직접 상담원이 전화하는 방식보다는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 ARS 방식으로 그 나오는 여론 결과보다는 이제 직접 상담원이 직접 상담하는 이제 그런 여론 조사를 신뢰를 하는데요. 여기서 그 11월 첫째 주 한국갤럽의 데일리 오피니언 여론조사 결과에서 제가 이제 보여드릴 거는 각 정당의 호감도, 그러니까 정당 지지율이 아니라 정당 호감도와 그리고 정당 지지율을, 그리고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에 대한 요 세 가지를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그 여론조사 결과표는 이제 주요 정당별 호감 여부입니다. 그러니까 응답자가 말한 어느 정당에 더 호감이 가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이 이제 34%, 그리고 이제 더불어당이 이제 34%, 이렇게 이제 모두 이제 똑같이 나타났는데, 호감이 가지 않는다는 더불어민주당 55%, 그리고 국민의힘이 57%로 나타났고요. 근데 정의당 같은 경우는 호감이 간다는 20%로 상당히 이제 두 당에 비해서 상당히 낮고, 그리고 호감이 가지 않는다는 이 세 당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 대체적으로 우리나라의 그 국민들이 이 세 개의 정당, 이 한국갤럽에서 제시한 세 개의 정당에 대한 이제 호감도입니다. 지지도가 아니라 이제 호감도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세 개 정당, 특히 이제 양대 정당에 대해서는 호감
갖지 않는 비호감이죠. 비호감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다음 차트는 이제 호감도이긴 한데, 그러니까 주요 정당별 호감도이기는 한데, 이걸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연도별로 나눈 이제 정당별 호감도를 나타내는 그림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에 나타난 이제 2018년도에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호감도가 47%였고, 국민의힘이 이제 15%였습니다. 이 2018년은, 그 전년도에 있었던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서, 이제 여당이 되고 집권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높게 나타남으로 인해서 호감도가 상당히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고요. 이때, 소위 민주당의 이중대라고 불리는 정의당도 상당히 높은, 호감도를 가졌습니다. 48%입니다. 이제 그러다가, 2020년에 민주당이 이제 쭉 그 이후로는 계속 하락을 하다가 잠시 이제 50%까지 호감도가 올라갔다가 그 이후로는 계속 이제 30%대로 하락을 하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이제 2020년에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많았죠.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건이 굉장히 많은데, 특히 2020년에는 3월 달인가요? 북한에서 김여정의 지시로 개성공단의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한 사건이 2020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에 서해 공무원 이 북한군에 의해서 피살되는 또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민주당에 대한 호감도가,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낮아지면서 민주당에 대한 호감도도 상당히 이제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반면에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제 이후로 쭉 2018년 가장 낮은 호감도를 가지고 있다가 이제 점차로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때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상당수가 많이 국민의힘에서 이탈을 했죠. 이제 그러면서 다시 국민의힘 지지자가 다시 이제 복귀하는 형태를 이제 알 수 있고, 현재 조사 시점인 11월 2일에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응답비율, 호감이 간다는 응답 비율이 이제 34%가 거의 이제 정당 지지율하고 비슷합니다. 반면에 이제 정의당은 이제 호감도가 20% 상당히 낮은 결과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계속 보고 있는데요. 올해 초부터, 여기 자료에는 제가 실지는 않았지만, 이제 올해 초부터 보면, 국민의힘이 이제 2월 조사부터 보면 30대 초반을 이제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대 초반, 그리고 민주당은, 조금 들쑥날쑥 하는데, 4월 조사를 보니까 이제, 한 30에서 34%, 이 박스권을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정당 지지도 결과를 한번 볼까요? 예, 정당 지지도 지금 최근 6개월 조사표인데, 지금 도표는 데일리, 한국갤럽의 데일리 리포트를 그대로, 있는 내용을, 보고서를 그대로 카피를 제가 따로, 그래프를 또 도표를 작성하지 않고 그대로 캡처를 떠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요 도표는 잘 안 보이실 수도 있겠는데, 2023년 5월부터 11월 첫째 주까지 쭉 나타난 정당 지지도입니다. 이건 지지도, 호감도가 아니라 지지도인데, 대체적으로 보면 5월부터 11월 첫째 주까지 국민의힘이 가장 낮았을 때는 5월 셋째 주 32%를 나타냈고, 그리고 가장 높을 때는 5월 둘째 주 35%. 그래서 가장 낮은 32%에서 가장 높은 35%의 정당 지지율이 나타나고 있다. 역시 박스권에 있죠. 그래서 11월 첫째 주에 나타난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 지지도는 이제 34%고요.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낮은 정당 지지율이 이제 6월 넷째 주에 31%, 그리고 아니군요. 8월 다섯째 주군요. 8월 다섯째 주에 27%의 정당 지지율. 아마 사고가 많이 났죠. 김의겸이 청담동 술자리 사건 가짜 뉴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김남국 호인 사건, 그리고 저 송영길이 이제 당대표 출마하면서
당대표 선거 때 이제 돈봉투를 돌린 이제 그런 등등의 사건들로 인해서 이제 상당히 낮아졌던 시점이 이제 8월 둘째 주고, 그리고 이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도 더진 재판으로 연결이 되면서, 기소가 되어 연결이 되면서 일부 사건들이 가장 낮게 나타났던 사건인 시기가 이제 8월 닷새 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더불어민주당도 이때를 빼면 뭐 30%에서 뭐 33%, 그래서 국민의힘보다는 다소 낮은 그 정당 지지율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11월 첫째 주 정당 지지도를 보면 이제 33%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당층입니다. 소위 이제 중도층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특정한 정당을 현재 지지하고 있지 않은, 무당층이라고 이제 보통 보는데, 뭐 무당층, 약간 의미는 다르긴 합니다만은 여기서 무당층은 이제 중도층으로 보고요. 대략, 한 5월 첫째 주 28%에 시작을 해서 거의 20% 후반에서 30% 초반대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11월 첫째 주에 나타난 그 정당 지지도에서 현재 무당층의 비율이 27%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높은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당층이 현재 이렇게 계속 오랜 기간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년 총선에 있어서 어떤 결과를 나타낼지 이제 알아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자, 그럼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정당별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에 대한 이제 그 평가인데요.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에서 무당층에 특히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이제 무당층, 요 앞 화면에서 여러분들이 그 무당층의 비율이 27%인 것을 보셨는데, 이 무당층의 비율로 본, 중도층의 비율로 본 이 무당층의 성향, 그리고 이 무당층이 내년 22대 총선에서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인지를 사실 결과표를 가지고 이제 추측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11월 첫째 주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에서 보면 전체로 보면 잘하고 있다가 34%, 잘못하고 있다가 58%로서 이 부정평가가 상당히 높죠. 자, 그러면 이제 정당별로 보면 국민의힘은 당연히 잘하고 있다가 높죠. 74%인데 더불어민주당은 7%고, 근데 이제 부정평가 잘못하고 있다는 국민의힘은 20%지만 더불어민주당은 89%예요.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죠. 무슨 뭐 검찰 독재냐 어쩌냐 하면서 계속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난과 발목 잡기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무당층이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를 봤을 때 잘하고 있다는 20%인데 잘못하고 있다가 61%예요. 자, 이런 걸로 봤을 때 상당히 많은, 현재 이 잘못하고 있다가 58%죠. 이 58%의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높은 당은 더불어민주당과 아울러서 무당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무당층들이 결국 이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에 있어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민주당 성향에 상당히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즉, 지금, 그러니까 한때는 민주당을 지지를 했지만, 적어도 제가 볼 때는 이제 조국 사태, 2019년 조국 사태 이후라고, 판단이 됐는데요. 그 이후로 민주당을 더 이상 지지하지 않는 그런 중도층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중도층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의 직무수행 평가는 높지 않지만, 그러니까 부정평가가 더 높죠. 잘한다는 평가보다는 못한다고 하는 평가가 훨씬 높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더불어민주당의 호감도라든지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 결과치로 볼 때 무당층, 중도층이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에서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에 지금 현재 많이 기울어져 있고, 또 부정평가,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해서 부정평가를 많이 하고 있는 민주당과 같은 선상에 있지만, 현재 이 무당층은 세 개의 정당, 그러니까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에 대해서 호감도가 굉장히 낮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해서 부정평가를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특별히 야당인 민주당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호감도에서 아까 보신 것처럼 정당 호감도에서 20%를 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무당층이 현재 대통령에 대한 그 부정평가도 높지만 역시 여야에 대한 평가 역시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 여야 어느 쪽과도 거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정당 정치, 대의민주주의의 꽃은 이 정당 정치가 자리를 잡고 이 정당 정치가 권리를 가지고 있는 주권을 나라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의 의사를 다양한 정책을 통해서 정책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현을 해야 되는 것인데 현재 우리나라의 정당들은 국민들의 뜻을 반영해서 올바른 정책을 실현하기보다는 정반대의 길로 가고 있다는 거죠. 즉, 더 이상 국민들이 적어도 중도층에 있는 국민들만큼은 현재 여당이나 야당에 대해서 상당한 불신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당에 속한 국회의원들이나 정당 정치 자체가 국민들에게 상당수, 그리고 우리나라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유권자들에게 별 감동 없는 그런 정치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정쟁, 대립, 진영 논리, 진영 갈등만 일으키고 있는 현재의 정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11월 첫째 주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한국갤럽은 이 무당층 또는 이제 중도층은 내년 22대 총선 선거 국면에서 두 가지의 선택지밖에 없다. 물론 이것은 이제 양당이 대결하는 구조인데요. 그러니까 덜 싫은 정당이나 아예 투표하지 않는 이제 이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선택 중에 하나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대다수의 중도층들이 투표를 하지 않는다면 투표 참가율이 굉장히 낮아지겠죠.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무당층 중도층들은 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떨어져 나온 더 이상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들이 훨씬 더 많다. 그런데 이들이 선뜻 국민의힘을 찍지는 않는다. 국민의힘을 대안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 그럼 내년 총선은 이들 이제 무당층 또는 중도층의 표를 가져오는 게임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이건 양당 구조에서도 그렇긴 하지만 이제 제3지대 신당이 출연한다고 해도 결국 제3지대 신당이 강력한 제3지대 신당이 출연해서도 마찬가지로 이 중대표를 왜냐하면 이제 여당이나 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역시 그냥 고정표는 있거든요. 소위 말하는 이제 집토끼는 그대로 있습니다. 이 집토끼가 현재 나타나는 이제 한 30% 안팎의 지지율로 나타나는 건데 여기에서 이 30%에 육박하는 중도층의 표를 누가 더 많이 가져오느냐에 따라서 내년 총선의 판도가 달라지겠죠. 그러나 여기서 주목할 게 이대로 이제 국민의힘하고 민주당 양대 정당의 대결로 흘렀을 때 예상되는 결과는 두 당이 중도층을 표를 이제 서로 많이 가져오는 결과치를 예상할 수 있지만 사실 정확한 결과는 뭐 투표 결과를 보고 이제 알 수 있겠지만요. 그러나 이제 현재 수도권에서만 보면 국민의힘이 워낙 열세기 때문에 민주당의 압승이 예상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민주당이 압승했을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지난 문재인 정권 5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정책이 실패했어요. 이렇게 무능한 정권, 최근 2000년 이후 네 번의 정권들이 들어섰지만 아마 가장 무능하고 가장 실패한 정책들을 많이 만든 정당일 겁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했죠. 소득주도 정책 실패하겠죠. 남북관계 파탄 났죠. 특히 이제 부동산 정책 실패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짧은 시간 안에 이제 집값 폭등을 유발을 했는데 이 집값 폭등의 그 집값 상승률을 낮추기 위해서 통계까지 조작을 한 것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은 벌써부터 200석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야권연합이라고 하는 전제를 두고 있는 거지만요. 거기에다가 자신들이 압도적인 표를 얻어서 뭐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겠다. 이 탄핵이라는 말이 무슨 동네 강아지 부르고 있어요. 2017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정권을 잡았더니 탄핵이 마치 동네 골목에서 아이들이 땅 따먹게 하는 싸움으로 생각하는 게 민주당의
아주 그 오만한 자세입니다. 탄핵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 시간에도 이 헌정 질서가 중단되는 가장 입헌민주주의 국가에서 불행한 사태입니다. 이제 이런 일이 또 이상 일어나면 안 되겠죠.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정말 중요한 그런 시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한국 정치가 이대로 가면 국민의 삶이 불행해질 것은 이미 뻔한 사실입니다. 정치가 국민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고 나라를 더욱더 부강하게 하고 더욱더 강한 나라로 만드는 것이 정치의 역할인데 국민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기는커녕 고통의 구렁텅이로 더 깊이 빠뜨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진영 대립, 또 갈등, 또 양대 정당 간의 정쟁, 이 가운데서 정책은 없고 서로 간에 이 두 당 간의 깊은 이런 어떤 대립이 계속된다면 불행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서 수능 시험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님들의 마음을 사진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으로 이 나라의 올바른 방향을 위해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16년 최순실 사태부터 시작해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까지 그 몇 달 동안 수백만 명이 모였는데 어쩌면 그런 불행이 다시 일어날 수도 있는 지금 상황에서 절대 그런 일이 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나서 주십시오. 아주 작은 겁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천명국가, 하늘이 내린 나라, 세계를 이끄는 새로운 나라, 그래서 천명국가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계속 짧게 방송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주변 지인들에게 지산도원TV 채널 천명국가로 가는 길 많이 알려주시고요. SNS로도 보내주시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더 나은 한반도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작은 정성과 참여가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더 나은 대한민국, 더 나은 한반도, 번영하는 한반도를 위해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